거기 지금 468페이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은 부동산 신디케이션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근데 이렇게 합시다. 여기도 순서를 바꿔가지고 PF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신디케이션을 먼저 할게요. 첫 번째가요. 신디케이션. 신디케이션 하면 정확히 말하면 지분형 직접 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분율. 여기는 지분형이고 그 다음에 직접 투자고요. 그럼 아까 리츠는 지분형 간접 투자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소액 다수. 소액 다수의 투자자 조합. 딱 네 마디입니다.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고 소액 다수의 투자자 조합. 딱 요지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사업. 이런 X라는 사업이다 가정합시다. 이 사업에 들어서 주로 학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영화 사업 또는 아니면 공연당 같은 거. 그러면 특수한 사업이 있었을 땐 이 사업을 하면 분명히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전문가가 있어요. 이 전문가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신디케이터라고 그래요.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자연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신디케이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은 물주가 있어요. 자본가. 그래서 자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전문성, 경영력, 노하우하고 자본가의 자본력이 더해서 일정 사업을 벌인 다음에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지분의 투자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는 것. 이거. 대신에 이때 전문가는 먼저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은 주로 여기 전문가 같으면은 주로 경영력. 그러니까 영화 같으면 강재규 감독이 여기에 속합니다. 송승환이 난탑 공연단, 기획자. 그죠? 또는 영화만 영화 감독이 여기에요. 그럼 영화를 만들려면 자본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우리 학원 합시다. 그럼 학원 하면은 물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문가는 바지 사장, 바지 원장, 월급 원장이 있겠죠. 여기 지방은 서울 같은 그렇게 많이 하니까. 입시학원 같으면 기숙학원 아시죠? 고시학원은 좀 영세합니다. 기숙학원은 보통 몇백억이 있어야 돼요. 모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기숙사도 만들고 청평 같은데 송리산 같은데 요즘에 공시생들 아시죠? 뭐 무슨 사관학교 좀 이런 케이스. 그래서 여기는 경영력. 그러니까 경영자의 경영력 아니면 또는 능력, 노하우 요거하고 여기는 그러면 자본력. 자본가의 자본력. 요 두 개가 더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경영자는 주로 뭘 하냐면 물론 전문가 같은 건 하나도 투자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요 사람이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투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영화가 100억이 필요한데 강재규 감독이 예를 들어서 10억 내고 나머지 90억은 출자자 모집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초기에 만들 수도 있고 중기에 만들 수도 있고 말기에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시기가. 처음 영화를 만들 때도 만들 수가 있고 처음엔 나 혼자 하려고 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끌어다니면서 만들 수도 있고 결산할 때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후기에 만들 수도 있고 방법은요. 그러면서 여기 같으면 전부 다 뭐냐면은 그래서 기획을 할 수도 있고요. 기획 또는 계획. 우리 기획과 계획은 틀리죠. 일단 글씨가 틀리잖아요. 기획이 더 크죠. 기획은 전체적이고 계획은 하나하나. 전선과 전술, 통일전선 전술, 전술 어떻게? 전략 전술. 아이고 오케이 맞습니다. 전략 전술. 전략이 더 크죠. 전술은 세부적이잖아요. 남한을 먹읍시다. 전략. 전술은 어쩌면 그때 어떻게 하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획도 하고 그 다음에 경우따라 어쩌면 그러니까 개발도 할 수가 있고 또는 경우따라는 분양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까지 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하면 디벨로퍼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누가 다 알아서 합니까? 전문가가 알아서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소액 다수요. 소액 다수의 투자자 조합이에요. 구자수도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 한 사람이 모든 돈을 다 대면은 이 사업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업을 할 때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이럴 때 전문가가 10억 내고 여기가 90억을 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는 제로고 여기가 100억을 또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억을 만약에 한 사람이 닿으면 이 사람 능력 발휘가 안 됩니다. 100억을 내가 다 투자하면 내가 군림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이리에 저래 하고 싶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구자수까지도 제한이 있어요. 한도가. 근데 리치는 한도가 없어요. 비교하자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무한 책임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한 책임이란 말은 망하면 어쩝니까? 전부 다 책임을 져줘야 돼요. 무한 책임. 그러니까 사돈네 8초 논가에 팔아 전부 다 돈 갚아줘야 돼요. 무한 책임. 근데 여기는 유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하고 유한책임사원 두 개가 서로 합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유한책임이란 말은 내가 출자 투자를 1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망했습니다. 그럼 부채는 내가 책임을 안 져요. 내 것만 잃어버리면 돼. 유한책임. 그러니까 전문가는 무한책임을 지고 그다음 투자자는 유한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무한책임사원하고 유한책임을 만들어서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일에 이 사람은 자본가는 요 사업을 몰라요. 요 사람도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 사람 믿고 요 사업에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업이 망하면은 이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돈 갚아라. 이거를 소구방식이에요. 소구방식. 그러니까 저보다 갚아라 요구할 수가 있죠. 소구방식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한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만약 이 사업이 끝나면 어쩌겠습니까? 어느 정도 끝나면, 그러니까 한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찍어서보다 개봉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영화를 찍었었는데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중간에 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 꾸준히 가는 것이 아니라 좀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난타 공연단도 한참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맞죠? 영화를 찍는 데서 100명이 정말 투자금 1억씩 모아서 100억을 만들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한시적. 이해하시는 거죠? 뒤하고 비교하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종의 신디케이션이요. 자, 읽어볼게요. 거기 신디케이션이라는 말은 볼까요? 투자자, 모집형 투자자 협동조합 나왔죠. 그러니까 특정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전문성하고 투자자가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벌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서로 이익금을 배당받는 것. 정확히 하자면. 그래서 개념 읽어볼까요?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누가 전문가하고 투자자, 전문가하고 투자자 공동으로 사업을 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반 투자 자금과 부동개발업체 전문성이 결합된 투자자 집단, 그러니까 전문가의 전문성, 경영력 또는 전문성이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의 자금력, 자본이 더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인다는 것. 맞죠? 이것도 우리 평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것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해서 공동의 부동 개발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 어쩌니까 돈 안 내게 돼 직접 시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직접 투자가 맞아요. 근데 아까 리치는 내가 돈 주고 그 사람들 하니까 간접 투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디케이션은 직접 지분형 투자고 소액 다수의 투자자 조합. 그래서 전문가의 전문성하고 물주의 자본력이 더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받는 것.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 소액 다수 때문에 출자 구자수까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100억이 있으면 한 사람이 전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 한도를 제한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서 전문가는 무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사업이 잘 되면 인센티브 받을 수가 있지만 못 되면 어쩝니까? 다 물어내야 돼. 그래서 무한 책임. 투자자는 유한 책임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신디케이션은 다수의 소액 투자가 구성되는 지분형, 나왔네 이제. 소액, 다수, 지분형, 직접사 네 마디. 이게 골자예요. 그러니까 소액, 다수, 지분형, 직접 투자. 근데 그에 비해서 아까 리치는 지분형, 간접 투자. 구별하자면은. 근데 조인트 벤처랑 구별하자면 조인트 벤처는 지분형, 직접 투자 맞는데 거액 소수. 조인트 벤처는.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신디케이터는 신디케이트 부동산을 취득, 개발, 관리, 운영하고 매도하기 위해서는 법인 형태로 만드는데 그런 법인 형태마다 신디케이션,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전문가를 신디케이터라고 하죠. 우리 영어에서 OR에다 ER 붙으면 사람, 그죠? 주체가 되니까. 맞죠? 이렇게 하고요. 자, 특징 볼까요? 사업의 경우가 주변에 큰 어떤 사업에 있어서 부동산업자와 부동산 관계사로 사이 결성하는 것. 그래서 주로 우리가 부동산 사업을 할 때도 어쩌니까 전문가 잘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합자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발 사업에 했는데 개발이 다 끝나고 분양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사업은 쪽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한시적. 근데 요놈에 비해서 이제 PF 사업은 조금 길어요. 이제 비교하려고요. 그래서 투자자 조합을 결성합니다. 그러면서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 나왔네. 그 개발업자가 뭐겠습니까? 전문가. 아까 바지 사장, 월급 원장. 그래서 무한 책임.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는 유한 책임. 그렇기 때문에 개발업자는 전문가로 어쩌니까 그 사업이 실패하면 전부 다 물어줘야 돼. 이 사람들은 나는 이 사업 모르거든. 네 능력 보고 했거든. 네가 알아서 하시와요.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소구 방식이란 말을 써. 전부 다 갚아줘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이때 조합에 발생하는 것은 지분유권이다 부채증권. 그러니까 지분유권이지 부채증권이 아니다. 지분. 그러니까 저기 신디케이션은 부채형이 아니라 지분형. 그래서 지분형 직접 투자 소액 다수. 네 마디.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지분 종류에서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리치요. 공모에 한 증자. 우리 지난주에. 그 다음 부채형은 MBB 부채. 그 다음에 PF 사업도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부채. 개발금융이거든요.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네 번째 개발목적 신디케이션은 당초의 계획을 완성을 자동적으로 해서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한시적.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저절로 끝나는 거니까 한시적.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요거 하고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기 468페이지에 PF 사업이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쪽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번은 PF 사업이요. 그러니까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처음에 12회 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가 28회인데 12회 때 가장 처음 이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PF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요 사업하고 종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요 사업은 주로 사업 건수 좀 작고 단기적인데 요거는 장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SOC, 사회 간접자본. 그래서 천안 논산 고속도로가 87km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톨게이트 비용이 비싸죠? 영종도 신공항 혹시 가보셨을까요? 거기 톨게이트 비용이 꽤 비쌀 건데요. 이런 거라든지 또는 영덕, 인천대교 거기만 1조 정도 들었어요. 이 앞에는 부산인가 가덕대교 거기도 1조 정도. 그러니까 주로 PF 사업은 좀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오래 걸리면 돈이 많이 드는 대형 국책 사업이 많습니다. 또는 무슨 개발 사업. 예를 들어서 독도 앞바다에 메틸 알데히드인가요? 그 불타는 얼음 혹시 아시는가요? 네, 거기 지금 우리나라가 300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지금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오이오섬, 생가구열도 거기도 지금 많이 들어있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찾아내는데 탐사비용, 시추비용 말고 개발비용 말고 탐사비용이 3천억 들었대요. 거기 있는 걸 찾아내고. 그럼 그거를 꺼내와가지고, 그죠? 시추해가지고 에너지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돈 낼 거 아니에요. 시간이 당당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비해서 이 사업은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종래 두원가게 사업이라 이거는 대형 백화점 사업입니다. 이거는 보통 몇백억인데 이거는 주로 몇 조 단위입니다. 단위가 좀 틀려요. 그리고 주로 사업의 종류가 대형 국책 사업.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보르네오 섬을 사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30년 동안 장기 임차해가지고 나무 심어서 전부 다 잘라서 파는 거. 또는 우리 몇 년 전인가 석유공사하고 SK정유회사에서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역에 6개 유전 광구 산 거 혹시 아시는가요? 6개 그 유전 광구를 샀잖아요. 이 앞전 정부에서. 네,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 자원 확보하면서. 근데 그 기름 많이 나왔죠? 기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점이니까 그게 바로 20억 달러인가? 좀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로 대형 사업이만 대형 국책 사업, 유전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자원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대형 어떤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사회 간접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건 어쩌니까 그래서 제가 자본가로서 여기는 그죠? 여기는 자금 공여다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사업의 종류가 일단 틀려요. 그러니까 왼쪽은 지금 좀 사업이 좀 작고 단기성이고 금액이 작다면 오른쪽은 장기적이고 대형 자본이 들고 저 자금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1km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m 만들 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들어간 돈을 지금 톨게이트 비용으로 빼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서 고속도로도 고속도로에 허리를 펴라 광고가 나오잖아요. 톨게이트 비용 나온 거 부산 그쪽 대구인가 고속도로 선전이 나오고 다리 선전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이쪽 사업이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큽니다. 쉽게 말해서. 저기는 작은 거, 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종래 기업경처럼 물건을 담보로 잡고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끌어올 정도 그 정도 금액이 아니에요. 대형 사업이요. 그리고 담보가 없어요. 대신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담보예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는 기존의 개발 사업은 그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빼서 돈을 빼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런 담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자체가 담보예요. 좀 대형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12회 때는 뭐가 나왔냐면 PF 사업은 반드시
물적 담보가 필요한 사업이다? 아닙니다. 담보 없습니다. 이제 그걸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여기 정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거기 정말 자세히 써졌는데 아마 미안합니다. 10번 읽어도 해석 안 될 겁니다.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10번을 읽어보셔도 그 말이 그 말처럼 보여요.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셔도 그 말이 잘 해석이 안 된다니까. 딱 안 잡혀.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그래서 먼저 정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로부터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인허가, 누군가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인가 허가를 받아왔어요. 인허가. 쉽게 말해서 현대산업개발단에서 고속도로 사업 개발권을 따왔다고 합시다. 또는 다리 건설권을 따왔다고 합시다. 또는 자원개발권 이런 거 하나 따왔어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특정 회사에서 이걸 따왔는데 그때 그런 개발권을 따온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면 스폰서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따온 사람을 모기업 또는 스폰서 기업, 스폰서 기업 또는 모기업이라고 합니다. 모기업. 이 모기업을 현대산업개발단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모기업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돈을 누군가한테 빌리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돈 대준 사람을 자금 공여단 또는 대주단이라고 그래요. 자금 공여단 아니면 대주단. 그러니까 대주단 아니면 또는 자금 공여단. 돈 빌려주는 사람. 여기는 제가 자본 가람말 썼어요. 여기는 무슨 단위예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틀리다니까. 여기는 보통 몇 조가 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업체 가면 너무나 독박쓰니까 여러 업체가 이제 합칠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개발사가 현대가서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행도 들 수가 투자해서 들 수가 있고 또는 일반 여자 주식을 사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중에서 제일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장이 되겠죠. 단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어떤 제주자는 요 사업이 참 돈이 먹을 것이 있어 될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 저기 자금 공여단은 일종의 투자자도 되지만은 채권자도 되지만 일종의 투자자입니다. 이건 좀 이따 이제 부잣집과 가난한 집 이제 대리 사이즈로 그 얘기하면 딱 맞게끔 되니까.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참 돈이 될 것 같은데 요걸 못 믿겠어. 기존 사업은 부채가 전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 대주단이 이 기업의 물적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면 지가 구워먹도 살면서 상관이 없는데 그걸 없다니까요. 물적 담보 그 정도로 금액이 작은 게 아니라 커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돈을 바로 주면 이제 모기업이 비자금 모은 데 쓸 거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 대주단에서는 요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려줬으면 이 사람들이 이 기업이 요 사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딴 데 빼돌려도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대신에 내가 돈을 빌려주려는데 너한테 빌려주는데 대신에 너는 좀 빠지고 뭘 차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빌렸는데 여기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즉 모기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 회사. 그러니까 그 사업만 요것만 독립해서는 독립된 법인체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새로운 회사 만들 빚이 없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서 못 믿겠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사요. 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모기업에서 출자해가지고요. 출자해서 어쩝니까? 모기업 출자해가지고 설립을 해요. 그러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넌 좀 빠져주세요. 그래요. 물론 우리 교재는 넌 빠져주라면 안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대주자 입장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서는 자, 이 사업에 돈을 댑니다. 근데 여기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줘요. 그러니까 모든 차입의 주체. 그러니까 돈은 어디로요? 새로운 회사. 자회사로 갑니다. 차입의 주체. 그 다음에 또는 예를 들어서 계약의 주체. 모든 계약서도 누가 합니까? 새로운 회사, 자회사에서. 이쪽으로 돈을 줘요, 일단은요. 그런데 여기 돈을 주는 데 있어서 요 두 개가 회사가 만일에 합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 입장 한번 따져봅시다. 은행은 여기에서 앉아집니까?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 자회사 돈을 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익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 돈이 요리 넘어가면 은행은 어디 가서 돈 받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잘라야 돼. 그러니까 모기업이 출자해서 새로운 자회사를 딱 설립하면 은행에서 그럽니다. 넌 빠져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법적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쩌니까 서로 독립을 시켜놔야지. 자, 무슨 얘기냐면은 만일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기업이 혹시 부도난 경우 없을까요? 있잖아요. 이럴 때 부도났을 때 요 새로운 자회사가 파산 재산에 포함이 되면 은행은 어디 가서 돈 건져요? 담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요 재산이 넘어가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독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기업의 어떤 것이 자회사에 영향을 안 미치게 만들어야 돈을 못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분명히 댔죠. 근데 뭐 보고 됐습니까? 그 사업권을 보고 그 사업성을 보고 돈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담보로 잡고 돈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될 만한 것 같으니까 은행은 돈 빌린 채권자 되지만 일명 투자자예요. 그러면은 만일에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만일에 모기업이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부도났을 때 요 자회사 자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면은 이 사람 어디가 돈 건져요? 일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법적 독립이에요. 법적 독립. 그러니까 법적 독립을 하면 모기업의 파산 상태가 자회사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야 돼요. 그래야 은행은 돈 건질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법적 독립은 은행의 안전장치예요. 은행 입장에서. 두 번째. 이번에는 그러면 모기업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현대건설을 전부 다 정부로부터 다 따와가지고 다 출자 설립까지 다 해놨었는데 아무것도 영향을 못 받으면 억울하죠. 그럼 모기업도 유리한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회계적 독립이라는 게 나와요. 회계적 독립. 우리 교재 읽어보시면 이 말이 나올 거예요. 회계적 독립. 이번에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모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건수 따가 전부 다 만들어놨었는데 아무런 것도 못 받는다면은 반대로 요게 혹시 망할 수 없을까요? 자회사가 망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책임이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회계적 독립이니까. 그때는 어쩝니까? 회계적 독립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새로운 자회사의 부채를 떠안는지 않아요. 전혀 관계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부예금융이라고 그래요. 부예금융. 그러니까 부예금융 장부부자 부 바깥에자 부예금융. 오프 밸런스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부예금융이라는 말은 자회사가 망하더라도 모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보고 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성을 보고 여기에 투자했으니까 이 사업이 잘못되면 이 사람들 어쩌니까 모기업 가서 야 내가 줬거든 돈 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회계적 독립. 그렇기 때문에 회계적 독립 누구의 장점? 여기에 장점. 그러니까 부예금이란 말은 장부 받겠다는 얘기는 모기업자보다는 분명히 자회사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모기업의 대차 대접상 부채 계정에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장부 밖에 있는 돈. 그러니까 여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회사로 돈이 들어왔죠. 들어오더라도 여기에 대차 대접표상 부채 계정에 기록이 안 되는 돈이라니. 그러니까 갚을 필요 없는 돈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소구 방식이라고 그래요. 비소구 방식. 여기는 뭐였어? 소구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걸 비소구 방식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비소구 방식. 그러니까 신디케이션은 소구 방식이라 하면은 여기 PF사업은 비소구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은행은 불안해. 그래도 어쩌니까 불안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잠깐 너도 좀 들어올래? 해 이제. 그래서 모기업도 투자자가 된다는 데다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요 사업이 망하면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제는 모기업한테 너도 잠깐 들어올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너도 투자 좀 해. 그래서 모기업이 투자를 하면은 이 사업이 잘 되면죠. 일정 부분 주문되는 거고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이만큼 책임지어. 그래야 은행은 어쩝니까? 번전 좀이라도 건질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기업도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대주주들은 이쪽으로 다 돈을 줍니다. 돈을 준다 했자면 굉장히 이거는 고위험이에요. 위험이 커요. 왜? 이 사업이 잘 될지 모를지 모르죠. 고위험.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날 수도 있죠. 고수익이죠. 잘만 된다면. 서해 앞바다에 파이프 심어서 기름만 나왔으면 대박이었죠. 근데 기름 안 나왔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위험이고 고수익. 고위험이기 때문에 이자가 싸다 비싸다. 굉장히 비싸요. 고리. 담보가 없으니까. 고리예요. 그 다음에 대신에 수익은 엄청나게 클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이 사업의 약정 보수를 원할 수도 있죠. 그 사업성도 우리를 지분을 몇 프로 우리한테 독점적으로 줘.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게 사실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시냐면은 스폰서 기업이 뭐 하는 사람, 새로운 회사가 뭐 하는 사람, 대주주다에 뭐 하는 거 요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신디케이션에 비교해서 PF 사업은 대형 국책 사업이 많습니다. 금액이 좀 커요. 그리고 비용의 회수 방법이 비용 회수가 오랜 시간 걸리는 그런 장기성 대형 국책 사업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억 단위가 아니라 주로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은 정부로부터 특정 회사에서 그 사업권을 따왔습니다. 요 사업권 하나를. 그럼 따오면 이제 따온 사람을 스폰서 기업 또는 모기업이라고 그래요. 그걸 현대 산업개발단을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사업을 하면 돈이 필요할까? 그래서 돈을 끌어모아 대주단.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대주단은 이 사람의 신용을 보고 돈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 되기 때문에 모기업의 신용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모기업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도 건수만 좋은 거 있으면 얼마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물적 담보 없습니다. 그 프로젝트 자체가 파이낸싱이니까 그 프로젝트가 담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업성이 있는 사업은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기업이 따와서 출자해가지고 설립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 법적으로 회계적으로 전부 다 독립을 시켜놓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독립된 법인체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 사업체하고 돈이 섞이면 어쩝니까? 얼른 안 돼.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 담듯이 새로운 회사,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면 독립된 법인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적 독립이고 회계적 독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법적 독립은 모기업의 상태가 자회사한테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회계적 독립이라면 그 돈이 어쩝니까? 모기업은 분명히 자기 자회사 돈이 들어왔지만은 책임이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모기업의 장부 밖에 있다고 해서 부외금이라는 말 써요. 장부 부자 바깥했자. 그러니까 모기업의 대차 대조표 상 부채 계정에 기록이 안 된 눈먼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더라도 갚을 필요 없습니다. 비소구 방식. 그래도 은행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끌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벽한 비소구는 없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들어와요. 그래서 PF 사업은 원칙은 비소가 만드는데 현실은 제한적 소구를 대부분 씁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어쩝니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은 비소구인데 현실은 제한적 소구 방식이요. 이 방식을 거의 대부분 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제한적 소구란 말은 모기업도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말을 바꿀게요. 저희 시골 동네 2년 선배가 있습니다. 비호감 1순위 선배가 있습니다. 일단 잘생겼습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주색 잡기 굉장히 능합니다. 공부도 정말 잘합니다. 머리가 샤프해서. 근데 집이 가난해요. 여기가 가난한 집이에요. 부모예요. 옆 동네 부잣집 있어요. 여기는 돈은 많은데 애들이 전부 다 약간 멍청해요. 그래서 그 녀석을 자기 딸하고 딱 묶어서 대릴사에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난한 집입니다. 가난한 부모, 선배 부모. 옆에 부잣 동네 있어요. 근데 돈은 많은데 애들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돈은 많아서 병원장 사이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딸하고 그 선배하고 딱 맺어서 대릴사에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여기 주면 안 돼. 돈을 여기 주면은 둘째 아들 갈치 됐어. 빚 갚을 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어디로? 선배한테 다 줬어. 서울에 의대 보내면서 집도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다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어디로? 가난한 부모가 아니라 선배한테 직접 차입도 계약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난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던데 의대 갔습니다. 이제 신세가 풀렸습니다.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학사기고 3번 맞았습니다.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 잘 키워서 어쩌니까 부잣집하고 땅에서 뭐 만들려고 그 녀석이 그 녀석 안 된다. 그 선배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병원장 사이 만들려고 대릴사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전부 다 부모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선배한테. 그죠? 모두를 다 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쩌니까 선배가 잘렸네. 공부를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고등학교 때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공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비고사 요산에 들었다니까, 요선안에. 그래서 거기 동네에서 뭐 나왔어요? 수재 나왔는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에 어디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하다가 이제 부잣집에서 돈이 잘 나오니까 하숙비, 집도 다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결혼시켰으니까 쫙 풀렸죠. 그다음부터 놀더라고요. 그래서 학사기를 3번 맞았다니까 의대 잘렸어요. 그러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 돈 어쩌면 네가 대신 갚으세요. 말 못하죠. 왜? 요리에 투자했으니까. 이해하셨을까요? 비유가 좀 됐는가? 그러니까 가난한 집, 부잣집, 가난한 선배, 대리사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법적 동료는 대리사이니까 법으로 딱 이제 여기는 양재 요리 왔으니까. 그죠? 돈도 어쩌니까 전부 다 어디로? 요리 줬으니까 만일에 선배가 의대 잘렸으니까 그러면 여기 가서 어쩌니까 가난한 집에 가서 돈 사돈 돈 갚으세요. 그때 사돈이 안 해서 XX만 돈 갚아라. 누구를 타겟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서 읽어봅시다. 자, 이것도 처음 들으면 좀 헷갈리는데 이것도 수십 번, 한 10번 이상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뭐가 만들어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개념 봅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에 기인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차입금에 상환 재원이 해당 프로젝트에 창출되는 현금 수입과
해당 프로젝트 자산에 한정되는 사업으로서 상환청구 행사가 제한되는 자금사업 기업이다. 참 말을 어렵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일단 뭡니까? 대형 국책사업인데 이 사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나오는 비용 상환 재원이 이 사업상 자체를 보고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적 담보가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기존에 그래서 거기 한 장 넘기시면 거기 471페이지 보시면은 표가 하나 나오죠. 471페이지에. 그 왼쪽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다음에 기업금융 그죠? 차주가 뭐 사업주냐 뭐냐 나오잖아요. 요 표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스폰서 기업의 재정 상태를 보고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성을 보고 돈을 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간의 수익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의 종류가 틀립니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프로젝트 어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위험을 분산한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주단이에요. 그러니까 대주단이란 말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좀 금액이 몇 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보통 100개 기업이 돈다. 만일에 2조 사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기업하면은 2조를 전부 다 독박 써야 되는데 만일에 1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2천억만 책임을 지면 돼. 그러니까 여러 개가 법인체를 만들 대주단을 만들기 때문에 대주단 입장에서는 위험이 분산되는 말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위험을 쫓길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어떤 사업이 2조 사업이라니까 예를 들어서요. 근데 혼자 하나의 현대에서 혼자만 해봅시다. 그러면 2조를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10개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나는 10%만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이제 단이 되겠죠. 단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주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죠?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금 공유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지금 말 뜻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사업주와 프로젝트에서 분리해서 프로젝트를 전환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러면 요 사람들 입장에서 돈을 분명히 여기 댔었는데 여기라고 연결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요 대주단에서는 이 스폰서 기업에 뭐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어쩌니까 그 사업권이 그 프로젝트가 돈 될 것 같으니까 미리서 지금 투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법인체를 일단 만들어. 그래서 아까 출자에 설립하고 넌 빠지시와요. 그게 독립된 법인체라는 뜻이었어요. 말뜻이. 그래야만 여기서는 어째요? 이게 연결이 돼서 어쩌니까 돈이 넘어가면 가져올 수 없으니까 못 넘어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법적 독립. 자회사한테 분명히 돈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대주단 은행에서는 아무것도 안 잡고 돈 빌렸잖아요. 그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선배가 될 것 같으니까 선배한테 투자를 했지 여기 돈 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돈 주면 둘째도 갈친 데 쓴다니까요. 빚 갚는 데 쓰니까. 이해하셨어요? 물론 시험에서 둘째도 빚 갚는 게 안 나오죠. 우리 뜻만. 뜻만 좀 이해하시려니까. 이래야 전부 다 이해가 된다니까. 좀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반드시 법적 독립, 회계적 독립.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법적 독립은 그죠? 대주단의 장점이고 회계적 독립은 모기업의 장점이에요. 회계적 독립은 모기업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근데 시험에서 부예금융은 대주단의 장점이다. 그러면 틀렸잖아요. 대주단의 장점이 아니죠. 부예금은 장부 밖에 놓으니까 누구의 장점이요? 모기업의 장점이잖아요. 법적 독립은 모기업의 장점이 아니라 대주단의 장점이죠. 안전장치. 이해하셨을까요? 말뜻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볼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프로젝트의 원리금 상환도 해당 프로젝트 발생하는 현금에 의존하는 금융방식. 오로지 그런 것점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전부 다 끌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 사업성을 새로운 회사가 할 거 아니에요. 나온 돈이 전부 다 들어간 돈을 찾아서 비용 상환해니까. 그러니까 이 대주단에서는 여기서 나온 돈이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넘어가면 돈 못 찾으니까 넘어가기 전에 미리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법적 독립. 대신에 연원수 이 사람의 점에 법적으로 독립됐으니까 또 채무도 책임이 없어야 되겠죠. 그게 부예금융, 회계적 독립. 그러니까 회계적 독립은 돈이 어쩌니까 자회사에서 모기업을 못 넘어가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법적 독립은 자회사, 모기업이 어쩌니까 파산재산이 법적 어떤 성격이 넘어오면 안 되겠죠. 여기가 망했을 때 여기에 파산재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들어가면 여기는 어디서 돈 건져요? 건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못 넘어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독립, 회계적 독립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말뜻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네 번째, 사업주는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를 발생하는 미래연금을 상환 재원으로 삼고 사업주는 제한된 상환 책임은 부담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주는 제한된 상환 책임, 그러니까 말이 길게 써서 어려워요. 그런데 원칙은 뭡니까? 요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요거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PF 사업은 원칙은 비소고 방식, 그러니까 사업주, 모기업이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안 진다니까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은 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자하고 설립한 다음에 빠졌는데 그래도 은행은 어쩝니까? 혹시 망하면 다 놓칠 것 같아서 모기업을 끌어당겨요. 너도 좀 투자하세요. 그럼 모기업 발목을 잡아요. 모기업 딱 담궜으면 어쩌면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쩌죠? 발목 잡은 만큼 어쩌죠? 네 20% 투자했으면 니도 물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20%는 건질 수가 있잖아요. 말뜻이. 그래서 원칙은 비소가 맞는데 현실은 거의 대부분 제한적 소구 방식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업도 투자자가 됩니다. 원칙은 아니죠. 예외적으로. 특징에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본 구조 봅시다. 따라서 개발업자, 사업주가 자본금을 출자해서 그 다음에 철도의 어떤 별도의 어떤 사업 시행회사를 설립한 후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모기업 거기까지는 현대산업개발단에서 출자해가지고 뭐 새로운 회사 만들어 놨어 이제 거기까지가 지금 말뜻이 만들고 그 다음에 자본투자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프로젝트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고 돈이 어디로 요리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요 사업을 실행하는 것 말뜻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도 한 번씩 해봤으면 금방 알아들 건데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야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야구 얘기하면 재미없습니다. 당구를 전혀 못 친 사람한테 당구 얘기 이쪽으로 5마씩 돌려가서 어떻게 하면 금방 못 알아듣죠. 근데 당구 잘 친 사람 딱 한마디만 하면 어쩌니까 끝났구나. 딱 한 번만 말해줘 금방 알죠. 똑같아. 이것도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죠. 천재천재기란. 그러니까 얼른 감이 안 와. 근데 이것도 최소한 5번 얘기를 할 거니까 수없이 반복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프로젝트 완료 후에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또는 차익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지분투자 사업적인 이익을 배당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럼 어쩌면 이쪽으로 전부 다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특징 봅시다. 주로 이제 문제 특징이 나올 거니까 첫 번째는 물적담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말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종래 기업금보다 훨씬 더 대규모 사업이고 대형 사업이고 시간 오래 걸리는 대형 국책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원개발이라든가 사회 간접자원 이런 거 등등 사업에 주로 써요. 두 번째.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개발사업의 장래 수익성을 평가해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므로 별도의 불자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모기업의 담보가 아니라 이 사업성을 보고 한다는 얘기. 그 프로젝트 자체가 먹을 거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 프로젝트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일종의 담보예요. 그러니까 물적 담보가 없고 그 사업성을 보고 돈 될 것 같으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단은 투자자도 되고 채권자도 됩니다. 말뜻이. 두 번째. 그런 독립된 프로젝트를 회사가 설립한다. 그러니까 독립된 법인체 이게 새로운 프로젝트 회사. 그러니까 기존 회사가 아니라 그것만 별도로 시작 새로운 법인체를 만든다. 왜? 그래야지 은행이 대주단의 돈 관리가 쉬워져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든다? 모기업이 출자해서 만들고 빠져라. 그래서 두 가지 법적 독립하고 회계적 독립이 나온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요. 따라서 세 번째 볼까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원칙은 비소구인데 예외적으로 제한적 소구 방식을 현실은 대부분 이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를 못하고 읽어보시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기는 읽는데 이 그림 3개 딱 그리는 겁니다. 뒤에 그림 어쩌면 그림 안 나와요. 지난번에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 이해 못한다니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이거 10번 읽어도 이해 못하실 겁니다. 아마 애우지 않는 이상. 근데 딱 3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격, 그 다음에 모기업, 자회사, 은행 딱 3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성격이고 그 다음 모기업이 뭐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회사가 뭐하는 거고 은행이 뭐하는 역할인가 그 3개 딱 삼각형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외금융. 그죠? 그래서 거기 한자가 장부부자 바깥에자죠. 그러니까 부외금융이라는 말은 장부 밖에 있는 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기업 입장에 보자면은 그죠? 눈먼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기업 입장은 분명히 자기 자회사에 돈이 들어왔는데 모기업에 대차, 대조표, 상, 부채 계정에 기록이 안 되는 돈. 갚지 않아도 될 돈. 그러니까 장부 밖에 있는 돈. 맞죠? 그래서 어쩌면 아까 부외금은 누구? 회계독립 누구의 장점? 여기에 장점. 맞잖아요. 지가 준 것이 아니라 지들들이 은행이 알아서 대줬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5번째 대주단 구성해서 당사자가 위험을 배분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혼자 하면 어렵다 해서 여러 단체를 구성해서 10개 업체가 들어오면 위험이 10분으로 쪼개진 거죠. 위험을 분산한다. 이해하실 수 있죠? 반복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금융전에 에스크로 계정, 별도 계정을 한다.
에스코 계정 의미가 없으니까 별도 계정. 에스코 계정이라는 말도 과거에 우리 시험범에 포함됐는데 요즘은 빠졌으니까 다행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별도 계정 찾아간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장점은 이제 사업주의 장점. 그러면 여기에 장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장점 뭐가 있을까? 또 따져보는 거예요. 자 사업주의 장점은 비소구 방식으로 사원에 따른 보자면 그런 위험을 금융기관에 전가한다. 그러니까 1번 어쩌니까 모기업은 책임 안 진다. 망해도. 맞죠? 그러니까 비소구 방식이니까 여기 돈 준 것이나 지네들 저기 먹을 것이 여기 됐으니까 이게 망하더라도 그죠? 책임 안 진다. 선배가 잘려도 가난한 집에서 책임 안 진다니까요. 그죠? 부잣집에서 그 선배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미리서 투자했지. 그거는 모르지.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보시면 부예금의 특성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조달한 차입금이 자신의 대차대 부채에 계상되지 않아서 기존의 대출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PF 사업을 하면은 모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다. 그러면 틀렸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말 이해하셨는가요? 모기업에 분명히 지금 돈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기록이 돼야 한대요. 예를 들어서 몇 조가 들어왔는데 모기업은 부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 그걸 아까 회계적 독립 또는 부예금융 말뜻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체 시정이나 불량하더라도 프로젝트 자체가 수익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한다. 그러니까 모기업 재정 상태, 모기업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사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수 보고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모기업이 안 좋아도 건수만 좋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자 모집할 수 있다는 얘기. 됐죠? 모기업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수 보고 하니까. 맞죠? 그래서 모기업에 영향 안 주고 모기업이 불량해도 부채가 많아도 건수만 좋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사업의 종류가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니까 일반적으로 기업금보다 금리가 높은 수익 때문에 금융기관은 위험이 높은 만큼 수익도 대박이다. 그러니까 고위험이고 굉장히 고리고 대신에 터지면 어쩌니까 돈 될 거 아니에요. 서해 앞바다 파이프 심어서 기름 나왔으면 대박이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요. 그만큼 위험이 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이자도 비쌉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위험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 당해 프로젝트 그것만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오로지 이 사업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오로지 그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주의 다른 부실 여자 관계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좋아도 이 사업이 나온 거 끌어오면 되니까 반드시 그래서 이 사업이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회계적 독립, 법적 독립 말을 쓰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자회사가 모기업이 합쳐지면 어째요? 이거 못 받아요. 그러니까 왜 법적 독립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회계적 독립이 왜 나왔겠는가? 그 말을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독립을 시켜놔야지 자회사의 재산이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안 잡고 빌려줬으니까. 만약에 담보 잡고 빌려주면 넘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거 팔면 되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단점은 오른쪽에 높은 금융비용, 고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 당사자는 의견 대립. 그렇기 때문에 이때 대주단이 어쩌니까 많으면 서로 감나라 배나라 시간이 많이 걸려. 그죠? 대신에 요건 어쩌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전문가 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신속성이요. 그래서 여기는 정보의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요 사업 모른다니까요. 이 사람은 정보를 몰라. 그러니까 전문가 시시콜콜 말해줄 필요도 없어요. 이거 사업 무슨 사업이건 돈 언제 나오는 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사업이 신속성이 있죠. 대신에 정보가 왜곡되기 쉬워. 근데 여기는 어쩌니까 서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감나라 배나라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은 그죠, 공정한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 외 비용이란 말 나와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지금 이해 당사 의견 대립에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서로 조정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서로 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일단 세 개만 합시다. 요렇게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이 무슨 사업, 어떤 성격, 그래서 누가 있다는 것, 이거를 반복하는. 그래서 다음번에 또 말씀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어디 하냐면은 저 뒤쪽에 7편 할 겁니다. 7편 전부 다 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7편 전부 다 읽어오시면 좋을까요? 그냥 오시면 좋을까요? 약속하신 거죠? 다음 편은 490페이지 부동산 개발 관리론 7편 전부 다 합니다. 7편은 조금 더 쉬워요. 예.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하면은 저기 페이지 수가 547페이지까지인가요? 547페이지가 그죠? 빨리 나오고 547페이지까지 거기에 472에서 492에서 547페이지까지 좀 읽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만 조금씩 해나가자고요. 오늘 하루 요것만 여러 번 보시고 이해도 사실은 효과 있습니다.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